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캠인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삼성전기와 관련된 반기 실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삼성전기 그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수강생 분께서, 제 오프라인 수강생 분께서 질문을 주셔서 스터디했었던 내용을 함께 좀 정리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반기 실적이 나오면서 그 똑같은 수강생 분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주셔서 스터디를 같이 나눴었고, 그 중에서 조금 디테일한 것들을 좀 덜어내고 굵직굵직하게만 정리드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가시죠. 먼저 삼성전기 손익계산서 반기 기준이고요. 매출하고 영업이익 정도만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실게요. 작년 반기 때 매출 누적 금액으로 4조 2천억 정도 떴었어요. 그리고 올해 반기 기준으로 5조 2천억을 찍었으니까 그래도 매출이 한 25% 정도 증가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 조금 올라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기가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그래요. 사업들이 얘네들이 광학솔루션도 하고 있고 MLCC 쪽도 하고 있고 패키지 기판, 반도체 기판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시면 전반적인 IT 수요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뽑아낼 수 있고, 그래서 삼성전기가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작년에 전반적으로 IT 수요가 부진했었던 것이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힌트를 저희가 개별적인 어떤 리서치 기관의 리포트를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 소폭 개선이 됐어요. 작년 반기 기준으로 한 3,400억 정도 냈었다가 올해 한 3,900억 정도 냈잖아요. 그래서 매출도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비용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판관비를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대1로 매칭을 할 수는 없지만 매출 원가는 보통 변동비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판매비 관리비가 고정비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어차피 매출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에 연동되는 성향이 짙어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는 퍼센티지나 매출 총이익이 개선되는 퍼센티지랑 크게 차이 안 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판관비가 늘어나는 거는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회사가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판관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 숫자들을 보시면 작년 반기 때 5천억의 판관비를 기록했던 회사가 올해 갑자기 6천억의 판관비를 기록을 합니다. 그럼 about 80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5천억 하던 애가 800억이 늘어난 거면은 한 20%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판관비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지 한번 같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관비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누적 기준으로만 한번 보세요. 인건비, 오케이. 인건비는 퇴직급이 올라가는 거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요. 지급 스스로 매출이 늘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감가상각비가 조금 늘어난 게 조금 눈에 띄기는 하네요. 근데 금액이 엄청 크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밑에 뭐가 보이냐면 경상개발비 있죠. 이거 R&D 비용이거든요. 연구개발비. 요게 2,500억 하던 회사가 2,900억으로 확대가 됐어요. 지금 전체 판관비의 증가분은 800억인데 그 중에서 경상개발비가 확대가 된 게 4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럼 전체 판관비 증가한 거의 절반 정도를 R&D 코스트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작년에 IT 수요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아마 회사가 R&D 쪽도 예년보다는 그 전전년도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로 들어오면서 IT 수요가 약간의 회복을 하는 걸 확인을 하면 R&D 수요, R&D에 대한 니즈가 조금 더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도 있었겠죠. 물론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컨설팅하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플로우를 좀 보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서 R&D 예산도 어느 정도 원복이 됐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삼성전기는 지금 세 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 이게 MLCC라고 보시면 돼요. 광학통신 솔루션이 카메라 모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LG 이노텍이랑 경쟁을 하고 있고요. 패키지 솔루션에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 플리츠 BGA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물론 화면에 힌트를 드리기는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게 작년 반기예요. 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를 보여드린 거고요.
위에 있는 게 24년도 올해 반기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를 표현드린 거예요. 자, 컴포넌트 쪽은요, 작년에 1조 8천억을 냈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2조 2천억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회복한 모습이에요. MLCC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이거는 전기 부품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광학통신 솔루션 한번 볼까요? 작년에 1조 5천억 정도 냈었던 회사가 올해 2조 가까이 냈으니까 카메라 모듈, 특히 뭐 이건 거의 스마트폰용 플러스 전장용이니까 자동차, 전기차 들어가는 거겠죠. 전기차 쪽은 수요가 굉장히 죽어 있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스마트폰 쪽의 수요가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딱 하나 우리가 아직 시원하게 반등을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 패키지 쪽이에요. 여기가 8,300억이 나오는데 올해 조금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9천억 정도에 그쳐 있어요.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쳐도 작년에는 20% 가까이 차지하던 매출 비중이 올해는 18% 정도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반도체 다른 게 일반적인 전기전자 섹터는 어느 정도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업턴이 명확하게는 오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올해 지금 상반기 동안 반도체 수출 되게 괜찮아요. 반도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반도체 사이클과는 굉장히 다른 측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P가 오르는 반도체 ASP,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리고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반도체 이제 칩메이커들이 증산을 하면서 다시 Q가 올라가면서 산업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ASP 상승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일단은 HBM 쪽으로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HBM 쪽으로 지금 R&D나 투자나 이런 것들이 쏠려 있으면서 컨벤셔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상승이 Q 상승이 그러니까 생산량 상승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공급이 지금 메말라 있기 때문에 ASP 프라이스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진이 개선이 되면서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지금 소부장 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반도체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친구들은 Q 상승이 나와야 좋은 건데 Q 상승이 나오는 게 계속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기도 반도체 패키지 쪽 매출이 조금 늦게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패키지 기판 쪽은요. 더더욱 늦게 오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대략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정도로 가볼게요. 불황이 가장 심한 시점이죠. 그래서 공급이 과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감산을 하고는 있는데 공급이 수요가 더 빨리 줄어들면서 공급 과잉 그리고 판매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칩메이커들은 일단 재고를 조정하면서 생산을 굉장히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판매하는 어떤 칩 자체는 지금 감산을 하는 과정에서 프라이스는 적점을 찍고 Q도 감소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슈링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은 당연히 생산도 안 하고 증설도 안 하니까 얘네들은 실적이 박살이 납니다. 말 그대로. 이게 작년 하반기에 가장 두드러졌었던 상황이고 조금 길게 끄는 불황이 길게 끌려지는 특히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감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반도체 사이클은 저점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즉 수요는 조금씩 반등을 시작을 해요. 근데 공급을 계속해서 줄여놓고 있으니까 어느덧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집니다. 약간 불황형 흑자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SP, 프라이스는 올라가기 시작하지만 아직까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쫀 거예요. 그래서 Q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산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프라이스는 상승을 하면서 매출을 회복을 해요. 그리고 칩메이커들도 주가가 상승하기는 합니다. 네, 마진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올해 상반기 하이닉스가 특히 가장 잘 보여줬었던 움직임이죠. 하지만 여전히 소재, 부품, 장비, 밸류체인 쪽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죠. 왜? Q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지금 수요가 명백하게 공급을 따라잡으면서 반도체가 호황기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올라가던 상승률이 조금 주춤주춤해집니다. 왜? Q 상승하거든요. 점점점 마진이 많이 남으면서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삼성도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물건을 많이 찍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칩메이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쯤에서 매출을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첫 번째 올라가는 애들이 소재 업체들이에요. 소재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Q 상승에 따라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이 먼저 실적이 올라가요. 그리고 당연히 주가도 먼저 반응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장비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올라갑니다. 왜? 계속해서 장비를 쓰다 보면 부품의 교체 수요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부품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반도체는 언제 고점을 찍냐면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칩메이커들이 자신들의 기존 생산 라인으로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이때가 고점이에요. 그러면 삼성하고 SK는 증산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증설을 고민하게 됩니다. 증설이라는 게 뭐예요? 공장을 더 짓거나 아니면 똑같은 공장 안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장비들을 배치를 해서 추가 장비를 들여오면서 생산 캐파를 늘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부장 업체들 쪽에서 마지막으로 장비 업체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장비가 가장 마지막에 올라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요, 되게 그 호황과 불황에 따른 그 실적의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심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가 차원에서는 더 재밌기도 하죠. 불황일 때는 쭉 떨어졌다가 상승일 때는 쭉 올려치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점점 둔화로 빠지면서 재고가 부담이 되고 프라이스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불황 단계로 다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삼성전기를 말씀드리다가 왜 갑자기 반도체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기는 패키지 기판이니까 PCB를 하는 애들이에요. PCB가 오르는 게 보통 반도체 고점의 진짜 끝에 있습니다. 그 구간의 끝에는 언제나 PCB 상승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을 보시면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우리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심태 이렇게 다양하게 PCB 쪽을 하는 기판 쪽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올라가면 보통 진짜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오른다는 거는 정말 최종재가 이미 다 상승을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그 앞단의 밸류체인은 이미 상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기의 지금 매출 구성 중에서 컴포넌트 사업부와 그 광학솔루션 사업부는 조금은 화끈하게 매출이 올라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패키지 쪽이 못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당연한 반도체 사이클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지금 다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의 구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냥 정직하게 실적 차원에서만 보면 삼성전기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 매출이 확 늘어나는 시점이 오면 한 번 더 반도체 사이클이 지나가는구나, 고점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밸류에이션 한 번만 조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냥 했으니까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다시 보는 거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9월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년도 영업이익의 예상치 그리고 순이익의 예상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이미 올해가 지금 3달, 4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어딜 보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려보면 25년도 실적 예상치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순이익 기준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8,600억, 얼추 반올림해서 9,000억이라고 치고요. 그럼 9,000억의 순이익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었던 날 기준으로는 10조 정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어떠냐 보면 이게 지금 퍼가 10배 조금 넘어가는 수준일 거예요. 한 11배, 많게 보면 12배 정도까지 지금 보겠네요. 예. 그러면 10배, 11배, 12배 정도의 PE 레이시오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딱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0배, 우리나라 평균은 10배에서 12배 정도를 주는 게 과연 얼마나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가볍게 덧붙여보면 저는 사실 이 이상으로는 주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멀티플을 얼마나 좋을까라고 러프하게 계산을 할 때 영업이익률하고 ROE를 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지표거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한 잘 나와봤자 1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ROE 같은 경우도 잘 나와봤자 10%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릿수 대의 성장률과 마진을 기록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기업이 그렇게 특출나게 좋은 기업이냐, 물론 삼성전기 자체는 경쟁력이 좋은 기업인데 우리가 성장성과 마진, 수익성 관점에서 봤을 때 특출난 기업이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특출난 기업이라면 한 20배 정도까지도 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그 정도의 마진이 나타나는 기업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나라 평균 12배 이상의 막 15배를 넘어가는 밸류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물론 제가 지금 절대 매수나 매도를 추천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발 공부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밸류에이션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주가는 그냥 자기 자리에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싸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절대 직접적인 투자에 제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사이클에 너무나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제 말 듣고 투자하시면 손해보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